다자하오, 안녕하십니까. 진짜 중국어 HSK 강사 진준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살짝 다른 모습으로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 6월 10일 있게 될 정기 HSK 고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HSK 4급 듣기 영역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시험 전에 볼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험에서 듣기 부분의 문제를 풀 때 이 듣기에 나와 있는 시험지에서 보이는 그 부분들이 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한 단어를 위주로 나와 있는 어휘형 문제가 있어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 봤습니다. 예, 위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판단 문제 유형도 좋겠고요. 밑에 A, B, C, D라고 나와 있는 보기 형태로 나와 있는 선택 문제도 좋겠고요. 다 어느 정도의 길이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짧은 문장처럼 보이는 유형의 출제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유형 2 부분을 봤을 때는 A, B, C, D로만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게 혹은 단어가 있더라도 여러 개가 붙더라도 2개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어휘 중심으로 나와 있는 보기들이 시험지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의 유형을 풀 때 조금 다른 방식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쉽고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 HSK 듣기를 보면요. 총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HSK 4급에서.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나와 있는 판단 문제 형식에서 당연히 긴 이러한 종류의 보기 형태로 나와 있겠죠. 우리가 한 문장 전체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냐? 아니에요. 뒤에 부분에 있는 세 번째 파트에서도 긴 보기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출제가 된단 말이죠. 비록 선택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선택 문제 한 문제가 아닌 한 단어가 아닌 길게 하나의 문장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전체에다가 다 신경을 쓰지 말고요. 지금 우리한테 판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정보가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어떤 거였죠? 짧게 한 단어 위주. 그래서 첫 번째 거 봤을 때는 A, B, C, D를 얼핏 봐도 다 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찌 했어요? 얘네가 어땠어요? 라는 문장을 들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짧게 나왔지만 주인공들이 행동 동사예요. 샀는지, 휴가를 냈는지, 예약했는지,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듣기 문제일 거잖아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요.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지 저랑 같이 시험 가기 전에 한번 시험에 정식으로 임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이런 문장이 판단 문제로 나왔습니다. 전체를 다 계속 읽어두고요. 신경을 써줄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遇到问题 어떤 문제거나 곤란에 부딪힌다면 应该找房东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4급 단어가 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줘야 될 거房东이라고 읽습니다. 똥이라는 글자는 동서남북 그리고 물건, 똥시 다 쓸 수 있겠지만 사람 단어에서 쓰였을 때는 방둥이라는 단어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혹은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우리가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걸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방둥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지 집을 임대하거나 혹은 집에 세를 들지 이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신경 쓰지 말고요. 방둥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지 혹은 네가 직접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녹음 파일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게요. 이렇게 녹음 파일에서 얘기해 주고 있네요. 这里有我跟王教授的手机号码，你们记一下。大家都是第一次来我们学校，如果有什么急事，可以直接跟我联系。 어땠나요? 방금 문장 속에서 음원 속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단어가 들렸나요?
일단 전화번호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手机号码, 휴대폰 번호. 근데 누구의 전화번호였나? 누구의 휴대폰이었나? 나와 왕 교수님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일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전화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直接跟我联系, 저랑 연락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교수님은 방뚱이랑 확실히 다른 단어인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我라는 단어는 나라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집이거나 건물이 내 소유인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집주인입니다 라는 얘기는 혹시 아니었나요? 문장 속에서 집과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학교로 놀러 왔어요. 내가 이 학교의 안내원이거나 혹은 선생님이거나 혹은 조교로서 이건 저의 전화번호고 이건 교수님의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난관이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방뚱이라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딜 갔다, 무엇을 했다 이걸 신경 써줄 문장이 아니라 누굴 찾냐 그랬죠? 저랑 교수님을 찾아주십시오.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학교로 왔습니다. 분명히 방뚱이랑 관련이 없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장은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긴 문장을 풀 때 꼭 선택 문제에서만 이렇게 긴 보기 시험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에 있는 선택 문제의 문제를 풀 때도요. A, B, C, D에 나와 있는 보기 가운데서 다소 긴 구간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A, B, C, D를 내가 문제를 듣기 전에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거, 晚上才开门. 开门, 오픈, 영업을 하는데 A가 정답이 되려면 이 문장 속에서 시간을 명심해 준 다음에 언제 오픈한다? 晚上, 저녁에 오픈한다, 저녁에 문 연다를 신경 써줘야 되는 것. 두 번째, 饭菜非常贵. 그렇죠, 비싼데 뭐가 비싸다? 밥과 요리, 즉 이 가게거나 이 식당의 음식은 다소 비싼 편입니다. C, 很多人排队. 对吧? 뭔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즉, 어떤 가게거나 어떤 곳에 굉장히 인기 많은 것이 무엇인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많다라는 표현과 排队, 줄 서 있다라는 표현을 명심해 줘야 되겠죠. D 보겠습니다. 买二送一.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거나 혹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혹은 매장에 갔을 경우 买二, 두 개를 사면 송, 선물해 줍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마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2 플러스 1. 买一送一 그러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선물해 줍니다. 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A, B, C, D라는 어느 한 단어라기보다는 이러한 덩어리들로 봤을 때 이 문장, 즉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은 보통 다 문을 열다, 식당에 어떤 요리가 비싸다, 사람들이 줄 선다,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제는 한 가게거나 어떤 매장을 대상으로 여기가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아닌 이러한 문장을 들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보기로서 빨리 읽고 이해를 해줬을 때 무슨 말을 할지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문장도 우리 한번 음원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녁에 문 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두 번째 뭔가 비싸다고 하는 건지, 세 번째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했는지 이 가게거나 어느 곳에 대한 우리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원 한번 들어볼게요. 每次我经过这家咖啡店，都能看到很多人排队。你不知道吗？这家店在网上很有名。他们店有什么特别的吗？听说很多年轻人都喜欢来这里照相。问：关于那家咖啡店，下列哪个正确？ 어땠나요? 본문에서 주제가 어떤 장소거나 어떤 영업하는 곳이었나요? 그렇죠. 짜라는 양사는 영업을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커피숍.
혹은 무슨 관, 무슨 점, 무슨 가게라는 얘기를 할 때 새는 양사였기 때문에 카페店, 对吧? 그러면 어떤 뜻이었죠? 그렇지. 문장 속에서 커피숍, 커피를 마시는 곳, 카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카페店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 두 사람들이 계속 카페店, 커피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어떤 정보를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었죠? 첫 번째 거, 많은 사람이 줄 서고 있습니다. 일단 첫 마디에서 정답이 바로 들렸네요. 계속 뒤로 들어본다고 해도 첫 번째는 이 가게는 网上 인터넷에서 有名 이름 있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줄 섰나 봐요. 세 번째, 여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有什么特别的吗?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마지막에 있는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기에 와서 뭘 하는 걸 좋아합니다? 행동은 照相,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즉, 유명한 가게가 있고요. 이 가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것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거. 굉장히 가게 인테리어거나 안이 이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옵니다. 문장 속에서 가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C가 정답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이와 같이 짧은 보기가 아니고 길게 나와 있을 때는 읽는 데 혹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만 읽어뒀을 때는 문장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주제가 뭐일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흘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잡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두 번째 유형인 짧게 하나씩 단어가 키워드로 나와 있는 보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칠판의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A. 피시에 신발, B. 비지오, 술인데 맥주를 얘기하는 거였죠. 뭐 홍지오, 바이지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술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 홍지오 하면 와인이었고요. 바이지오 하면요 흰술 혹은 빼갈 이런 거였죠. 세 번째, 천산, 셔츠, 난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부수가 들어갔을 때 대부분은 우리가 의상과 옷에 관한 단어라는 것을 역시 명심해 주겠고요. 이거는 천산이라고 읽고요. 난방 셔츠였습니다. 마지막 거, 슈, 책이라는 명사겠습니다. 똑같이 다 명사죠. 그러면 여기에서만 이것만 보고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요. 혹시라도 이런 문장에서 이 명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내가 놓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다른 명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다른 동사가 있어요. 물론 똑같이 신발을 산다, 술을 산다, 혹은 뭐 셔츠를 난방을 산다, 마지막에 책을 산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또 비시에일 때는 신발을 닦다라고 하는 슈아 비시에거나 차 비시에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피지오는 어떻게 마시는 거기 때문에 비지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천산은 의상이기 때문에 천산이거나 씻다 빨다라는 시라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슈는 책이기 때문에 칸슈거나 두슈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머릿속에 미리 한번 인지한다면 충분히 더 잘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역시 어떤 동사와 이러한 명사들이 함께 언급이 될지 음원을 들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昨天在大街上好像看到了你。是在友谊商场附近吗？我去买了双皮鞋。问：女的昨天买了什么？ 자, 어땠나요? 굉장히 난이도가 중하 정도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 어제 너를 칸다, 널 봤어. 그래 여기서 본 거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거기에 이런 걸 하러 갔었어. 취, 사러 갔었어. 뒤에 부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비시에 슈앙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발과 어떠한 다른 사물에서 뭔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이 혹은 짝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사물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양사로 써주는 단어였죠. 그래서 신발 한 쌍, 즉 신발 한 켤레, 신발 하나 사러 갔었어. 그러면 정답은 이 사람이 뭘 샀습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신발 그대로 정답이 A가 맞는 거였습니다. 간단한 문장 단어들이겠지만 이런 단어들을 듣기 전에 무조건 생각해 두는 거예요. 뭔가 이러한 단어랑 같이 쓸 동사가 뭐가 있을까? 산다, 닦는다, 마신다, 입는다, 씻는다, 읽다라는 표현으로 같이 머릿속에 미리 한번 생각해 두고 그리고 듣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 앞 문제랑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은 다 동사, 사물 혹은 물건, 물체, 사물들의 명사였다면 이런 것들은 동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요렇게 해봐. 뭔가를 산다고 합니다. 표를 산다고 하네요. 문장 속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시켰거나 혹은 우리는 표를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A가 되겠다. B 보겠습니다. 칭은 요청하다, 구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글자가 여러분 삼성으로 지아라고 읽힐 때는 가짜 할 때 가지만 얘가 찌아라고 사성으로 읽힐 때는 휴가, 쉬는 날, 방학할 때 그 가입니다. 칭지아는 쉬는 날이 아니지만 내가 아프거나 일이 생겨서 휴가를 신청하다, 휴가를 내다. 띵지오店주문하다, 예약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호텔 예약하다, 호텔 주문하다. 그래서 호텔 방은 내가 어느 날 체크인하겠습니다라고 예약해두는 걸 띵지오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거나 어디 외지로 출장을 갔을 때 이런 단어가 정답일 경우가 높겠죠. 마지막 거, 找座位. 뒤에 부분에 있는 座位라는 단어를 잘 볼게요. 이걸 아직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긴 座는 맞아요.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부수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쳐놨어요. 이거는 앉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座라고 그대로 읽겠지만 얘는 좌석,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座位라는 단어는 내가 앉을 자리, 내가 앉을 좌석입니다. 找座位는 내가 티켓을 들고 어디가 내 자리가 될까라는 걸 찾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빈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앉을 곳이 없을지 있을지를 찾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이 문장을 본문을 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뭘 해달라고 하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등에 대한 얘기를 언급되는 게 있다면 정답으로 듣고 판단해야 되겠죠. 역시 한번 음원 먼저 들어볼게요. 今天晚上的活动你参加吗？我肯定去，不过可能会晚一些。好，那我能帮你什么？你帮我找个座位吧，我下了课就马上过去。问，男的希望女的帮他做什么？ 첫 마디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니 참지하마? 참가할 거니? 일단 여기에서는 뭔가 정확한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참가를 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 표가 필요하니? 티켓이 필요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A로 가야 되겠죠. 근데 참가라고 물어봤는데 못 간다. 그래서 휴가를 내야 된다. 그러면 B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C랑은 아직까지 뭔가 큰 연관성이 없네요. 마지막 거, 座位, 자리가 있을까? 자리 좌석을 찾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면 D로 흘러가야 되겠죠. 계속 듣는다면 뒤에 부분에서 쭉 갔을 때, 그런데 나는 어떻게? 晚一些, 조금 늦을 것 같대. 그랬더니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정답이 나오죠? 나를 도와서 找个座位. 여러 개 맡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의 줄임말 한 개만 잡아주세요. 내가 앉을 자리 하나만 찾아주세요. 내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수업 마치고 바로 갈 거예요. 내 자리를 미리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남자는 여자가 어떤 걸 도와주길 바라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이 문장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미리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명사만 신경 쓰지 말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도와달라, 시킨다 혹은 요청을 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다른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실래요? 이걸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줘와 같은 얘기들이 언급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시험에 갔을 때는 이렇게만 딱딱딱딱딱 출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풀고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절대 그대로만 지나치지 말고요. 본문을 보면서 문장의 보기와 단어와 표현들이 다른 문장과 다른 시험에서 다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잠깐 짚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들었던 문장에서 요 단어가 있습니다. 찌라는 글자. 여러분 이런 단어로 많이 배웠습니다. 사급이라 그러면 일지 그러면 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찌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해내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 또 직업 단어에서는 찌주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찌라는 글자는요.
적다 할 때 읽기 할 때 기가 될 수도 있고요. 기억하세요, 기록하세요 할 때 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요 단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你们记一下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정보거나 혹은 어떠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적거나 기억해 두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걸 요 한 덩어리째로 읽으면서 연습하고 외워둬야지 다른 문장에서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你们记一下你们记一下 기억해 두세요. 적어두세요. 알겠죠? 记一下. 그 다음 두 번째 거, 第一次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一次이런 거는 우리가 동사 뒤에서 说一次,去一次,看一次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지만 第라는 단어랑 같이 붙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생소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第一次 뒤에 행동이 나왔을 때는요, 이 행동을 처음 해보는 거다. 종례로 해본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 시작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第一次去,第一次来,第一次尝,第一次看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에 행동이 나올 거다라는 걸 명심해두기. 세 번째 거는요. 有什么急事 여기에서 자꾸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꾸 질문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什么는요 무슨 어떤이라는 표현인 동시에 뒤에 부분에 명사가 왔을 때는요 그 어떠한 무엇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 어떤 조급한 일이 있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주세요이기 때문에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선택항이 넓게 있는 뭐 이런 급한 일도 저런 조급한 일도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直接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한테 보고하거나 거쳐서 오지 말고요. 직접 나한테 바로 찾아오세요. 바로 알려주세요. 왜 이걸 또 강조하냐면 바로 그러면 떠오르는 부사가 또 하나 있어요. 就. 就라는 단어는 一直, 直接할 때 그 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이 단어랑 조금 다르잖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어요 할 때는 그 바로가 就지만 거치지 말고요. 직접 나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할 때는 直接跟我联系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푸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포인트들도 다른 문제와 다른 시험에서 정답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연습하고 지나가는 거. 두 번째 문장의 걸 볼까요?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정답 될 만한 표현排队 줄을 선다라는 뜻이었다. 그죠? 그러면 앞에 很多人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줄 선다. 이런 표현은요. 정답이 될 수 있을 때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표현들이랑 호환이 되어서 여러분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환영을 받는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영 거의 매번 시험마다 항상 등장하는 受欢迎이라는 단어는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굉장히 인기가 많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는 곳이다. 환영을 받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有很多人排队이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 그러면 당연히 환영받는 곳이겠죠. 요렇게 같이 꼭 기억해 두시겠고요. 두 번째, 有什么特别的吗? 이거는 여러분 特别란 단어를 아마 우리가 배울 거예요. 特别 그러면 특별하다, 특이하다였습니다. 때문에 문장 속에서 有什么特别的吗?有什么特别的吗? 이 한 덩어리는요. 특징이 뭐냐? 얘네만의 특별한 게 뭐가 있냐? 라는 이 곳과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볼 거다라는 걸 덩어리째로 기억해 둘게요.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很多年轻人都喜欢很多年轻人都喜欢 여기에서는 굳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가 아니라 이 말로써 무엇인가는 뒤에 있는 얘가 많은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다? 受欢迎이라는 이 단어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요건 역시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거. 무엇인가가 돕다.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사람과 같은 주어가 등장한 다음에 구체적인 서술 부분을 넣어준다면 얘가 이렇게 하는 걸 이 사람이 대신하거나 도와준다. 그래서 我能帮你什么?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보통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할 거예요.
기억해주기.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你帮我, 너 날 도와서 이렇게 해줘, 빈자리 찾아줘, 내 자리 맡아줘 이거였습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下了课就马上. 요거는 러라는 덩어리와 就马上 이렇게 무언가가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이 있을 때 얘를 하자마자 B 바로 하겠다라는 표현으로서 下课가 원래는 수업 마친다는 얘기였죠. 근데 동사 뒤에다가 러를 넣고 뒤에 부분에 过去 갈게 그쪽으로 간다라는 동사 앞에다가 就马上이라는 부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A 了就马上 B 했잖아요. 그러면 A 하자마자 바로 B를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 어느 한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째로 알아듣는 연습을 해두면 듣기를 할 때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뭘 합니까? 그런다면 당연히 어떤 것이 정답이 될까요? 下了课 온다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을 하고 있겠죠. 이쪽으로 오기 전에는. 이와 같이 정답의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下了课就马上 이거는 수업하자마자 바로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10일 시험도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下次见.